그러면 끌림에 대한 혼동, 인식의 혼동과 중독성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 볼게요. 먼저 이런 외상성 애착 관계가 갖는 중독성은 맨 처음에 그 상호적으로 이끌림, 끌림이라고 하는 그 시작 초기에서부터 작용을 합니다. 이것을 혼동된 끌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외상성 애착은 초기에서부터 그 끌림이 매우 강렬합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는 친밀함과 거부라는 그 밀당의 변덕스러운 롤러코스터를 계속 타는 그런 관계 양상인데, 이런 불안정한 상태에는 스트레스와 관련된 고조된 신경화학적인 반응들이 있어요. 그 반응들이 굉장히 강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렬한 신체적, 감정적인 그 반응들을 강렬한 그런 흥분 상태, 그런 것들을 이제 사랑의 화학 반응, 케미스트리라고 착각을 하게 되면서 여기에 집착을 하게 되죠. 아이가 어릴 때 그 애착 관계, 유대 관계에서 자신이 경험한 뭐 신체적, 정서적 그런 어떤 경험들을 얘기했을 때 그게 그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왜곡되고 부인되고 이런 그런 고통스러운 경험을 겪었거나,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는 부모들로부터 정서적으로 또는 신체적으로 만성적인 경계 침범을 당했던 경우, 또는 거부와 거절을 통한 처벌, 이런 것들에 익숙하게 노출이 되었던 경우, 이런 경우들처럼 그 애착 관계에서 어떤 트라우마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신적 그리고 육체적인 스트레스로 고조되고 활성화된 감정 상태, 신체 상태, 이런 상태가 진정한 연결이라고 혼동하기 쉬운 그런 경향이 생겨나게 됩니다. 문제는 다른 중독성과 마찬가지로 이 외상성 애착 관계는 이런 반복되는 스트레스성 흥분 상태로 인해서 이 관계가 더 강화되고 밀착된다는 점입니다. 변덕스럽게 거부하다가 끌어당기고 이런 불안정함 속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호르몬과 관련된 감정이나 신경계적인 반응이 양육자의 사랑이라는 경험과 함께 조건화가 되면서 이 관계는 중독성을 띠게 됩니다. 왜냐면 이 고조된 스트레스 상태가 어떤 그 항상적인 상태로 내면의 조건화가 되면, 이보다 고요하거나 편안한 상태는 잘 못 느 무감각한 상태, 무뎌지고 자극을 잘 느낄 수 없는 그런 무뎌진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강렬한 자극이 아니라면 그것을 뭐 '진정한 사랑이다. 우리에게 어떤 케미스트리가 있다.' 이렇게 느끼기가 어렵게 되죠. 즉 버림받을까 거부될까 봐 오는 그 스트레스 상태의 흥분이 사랑의 화학 반응, 케미스트리로 여겨지게 되면서 이렇게 고조되고 좀 불안정한 상태의 연결감만이 사랑으로 여겨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강렬한 연결성을 추구하게 되는 그런 중독성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외상성 애착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이유는, 이런 중독적인 관계에서는 마음이 이성적인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당사자들은 과거의 무의식적인 상처에 이끌려서 그 익숙하고 자동화된 애착 패턴에 따라서 반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패턴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면 위기가 없고 평화로운 그런 사랑하는 관계, 그런 관계성은 사랑이 아니라고 여기게 됩니다. 이런 트라우마 반응이 없는 관계는 좀 지루하다거나, 오히려 이런 편안함, 안전함이 불안한 하고 초조하다거나 뭔가 짜증이 난다, 이런 식으로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전하고 평화로운 애착 관계는 맺기가 힘들게 되고, 이런 조건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는 끌리지 않게 되는 그런 중독성이 생겨나게 되죠. 그리고 이런 반복되는 관계의 문제들을 겪게 되면 여타 중독 이슈와 마찬가지로 중독과 그것으로 인해서 생겨난 결과에 대해서 수치심을 갖는 그 중독 수치심 악성 사이클이 이제 반복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점점 이런 관계성에서 벗어날 힘도 잃게 됩니다. 무기력하게 되죠.